김기택 시인의 쥐라는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의 쥐가 그 참을 수 없는 식욕 때문에 어떻게 죽음의 과정에 이르게 되는가를 잘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게 당연히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차원에서 쥐를 실험하고 해부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한 그런 글은 물론 아닙니다. 쥐라고 하는 그 식욕에 몰두한 하나의 생명체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죽음으로 이루고 있는가,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식욕의 문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그 위험성을 밀고 들어간 작품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우리의 시대를 우리가 욕망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TV나 뭐 온갖 SNS에서 너무나 솔직하고 과잉 분출된 그 식욕의 장면들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먹방이라고 불리는. 이와 같이 우리 본성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본성 중에 본성으로서의 그 욕망 중에 하나가 식욕인데, 이것은 이제 성욕과 더불어서 또 권력욕이라든가 재물욕이라든가 또 안전에 대한 욕망, 또 뭐 죽음에 대한 욕망도 있습니다. 타나토스라고 해서 사랑에 대한 욕망과 더불어서 우리들의 욕망의 본성의 한 중추적인 핵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식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식욕이라고 하는 이 본성은 우리를 살려주게 하는 생명의 원천도 되겠지만은, 그것이 과잉 분출이 될 때는 어떻게 치명적인 죽음과 우리 삶을 파멸시키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그 과정을 쥐라는 소재를 통해서 쥐의 본성, 쥐의 식욕이라는 본성의 그 위험성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식욕 또한 어떻게 치명적이고 위험한 것인가를 밀고 나간 작품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알레고리라는 이 개념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얼핏 보아서 다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숨은 의미라든가 숨은 주제를 드러내고자 하는 우의적인 것, 그러니까 A를 통해서 B의 뜻을 담는다, 이게 이제 우의적이다, 풍유적이다, 알레고리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 기법하고 역설적인 표현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이 작품을 정면에서 이해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이 김기택이라는 작품을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2013년에 이미 구평에 멸치라는 이 김기택 시인의 작품이 출제가 됐어요. 그 멸치의 생명력을 추구한 작품인데요. 이 작가가 굉장히 그 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나 봐요.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에 2016년에 수능에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이라고 하는 시가 수능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 문명이 발전해 가면서 풀벌레들과 같은 생명의 세계를 우리가 관찰하는데 놓치고 말았다, 이런 현대 문명의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시인데요. 그게 출제가 되고 그로부터 4년 후에 2020년도에 수능의 새라고 하는 작품이 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새 장 안에 있는 새가 너무 길들여져서 닭처럼 기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일상에 너무 충실할수록 우리 인간의 본성의 자유로움을, 새와 같은 자유로운 본성을 상실해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비판한 역시 알레고리 작품입니다. 그리고 2024학년도 EBS 수특에 어둠도 자세히 보면 환하다라고 하는 작품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2024학년도 EBS 수안에 바로 쥐라는 작품이 수록이 되어 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출제자라면은 당연히 수능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작가, 그리고 연배로 보나 우리 문단사의 위치로 보나 이 김기택이라는 이 시인의 작품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전공자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작가를 제1위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2023학년도 수능에 나이덕의 음지의 꽃이라는 시가 출제가 됐지 않습니까? 나이덕 시인이 1966년생이에요. 근데 김기택 시인은 57년생입니다. 그러니까 1957년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경기도 안양 출생인데, 우리 문단사로 보자면은 이제 중견 작가를 넘어서서 확고한 위치를
토대를 구축한 작가이고 누구나 인정하는 그 사물에 대한 치밀한 묘사, 그리고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 우리 인간 삶에 대한 성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형상화하고 있는 작가로 이미 인정을 받은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능 특강에 어둠도 자세히 보면 화나다,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피고자 하는 쥐, 이 작품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점을 제가 매우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쥐를 14행으로 된 짧은 시인데 여러분들이 이 쥐를 어떤 시인가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김기택의 쥐라는 시고요. 여러분들 이 김기택 시를 꼭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멸치 구평에 나왔죠. 풀벌레들의 작은 길을 생각함, 새, 요거 기출에 2번이나 출제된 작가고, 그 외에도 이제 뭐 바퀴벌레는 진화 중이다, 뭐 소다, 이런 거 작은 생명체들의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달이 저는 사람이라는 작품도 있어요. 상당히 좋은 작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24학년도 입의 수특에 어둠도 자세히 보면 화나다, 이 쥐가 나왔고, 지금 쥐는 이런 시예요. 자, 해제를 보면은, 자, 김일택이라는 시 주목하자. 자,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알레고리라고 하는 말을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없어 보이는 A를 통해서 숨겨진 주제 A를 통해서 B를 드러낸다, 이런 것을 치자면 이제 은유법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은 호수요, 이것을 우리가 우의적이다, 알레고리다,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은 관련 없어 보이는 그 대상, 특히 이제 동물이나 식물, 김기택 같으면 동물을 많이 써요. 멸치라든가 쥐라든가 뭐 이런 풀벌레라든가 새라든가, 이런 그 이를테면 이제 동물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속에다가 이제 뜻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유법은 A는 B다, A의 B, 이렇게 원념관념 보조관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알레고리는 우의적이에요. 우의라는 말은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담을 우, 거기다 깃들였다, 뜻을 담았다, 이게 이제 우의란 말이에요. 우의. 그러니까 A에 B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원관념 보조관념이 딱 구별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A 속에 A를 드러냈는데 사실은 이것은 B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에 참을 수 없는 식욕의 문제인데, 이것은 곧 뭐다? 우리 인간의 식욕의 위험성을 이 쥐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쥐가 그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쥐 속에 뜻을 담았다, 우의적이다, 이게 알레고리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쥐를 통해서 인간의 욕망의 위험성을 보여준 거예요. 이 욕망 중에서도 무슨 욕망이다? 식욕. 여러분들 식욕 좋아하세요? 식욕 좀 경계해야 됩니다. 역설법도 있고 황홀하고 불안한 식욕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보면 2단계의 창작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LSK가. 그러니까 일단은 쥐를 관찰합니다. 쥐에 대한 관찰, 쥐에 대한 섬세한 묘사. 그 다음에 2단계는 그 쥐가 곧 우리 인간이네 라고 하는 인식에 도달하는 거예요. 빗대어서 암시하는 것이죠. 이런 2단계의 사유 과정이 들어가 있겠죠. 자, 작품을 보겠습니다. 자, 14행으로 돼 있고 하나의 연으로 돼 있어. 자, 보면은 구멍의 어둠 속에, 자, 어둠이 나오죠. 또 정적의 숨죽임 뒤에, 자, 쥐의 입장에서 쓴 겁니다. 이게 정적이라는 것은 고요다, 적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먹이를 노리고 촥 웅크리고 있어. 불안은 두근거리고 있다. 이게 이제 먹이를 어둠 속에서 노리고 있는, 자, 이거 쓰겠습니다. 먹이를 어둠 속에서 노리는 그 쥐의 모습을 쓴 거단 말이에요. 자, 사람이나 고양이의 잠을 깨울 수 있는 가볍고 요란한 소리들이 있는데, 그 소리는 어디서 나냐면은 깡통 속에, 또 양동이 속에, 대야 속에 항상 숨어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내는 소리죠. 세수하려고 대야, 양동이, 깡통, 이런 것들 속에 소리가 숨어 있어. 그러면 그 소리를 내면 쥐들은 깜짝 놀라서 도망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쥐를 위협하는 소리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쥐를 위협하는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소리는 깡통의 양동이의 대야 속에 있다. 쥐 입장에서 서술한 겁니다. 이처럼 어둠은 편안하고 안전하지만 굶주림이 있다. 그러니까 어둠의 양면성이라는 말이야. 어둠의 양면성이요. 어둠 속에 있으면 안전하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배고픔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누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쥐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시는 쥐의 생태를 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A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A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B가 들어있는 거야. 이 A 속에 들어있는 B의 의미나 B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 인간의 문제죠. 인간의 식욕의 문제, 쥐의 식욕의 문제인 A를 통해서 인간의 식욕의 문제, 인간의 본성으로서 식욕의 문제, 그 식욕의 위험성을 A라고 하는 쥐의 위험성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우위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A만 나와 있지만 그 속에는 B가 들어있다. 몽둥이와 덫이 있는 대낮을 지나. 자, 이제 쥐가 먹이를 향해서 접근해 가는 과정입니다. 번뜩이는 눈과 의심 많은 귀를 지나. 그러니까 인간들이 뭐 여기에 쥐가 없나? 쥐를 잡아야지. 이러한 의심의 공간을 다 지나서 때로는 몽둥이와 덫이 있어.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식욕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이 죽음의 그 대낮, 이 밤은 안전하긴 하지만 이 어둠 속에 여기 있죠? 어둠과 대낮의 대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암의 대비가 있다 이거죠. 어둠은 안전하지만 불안해. 먹거리가 없어. 그리고 대낮은 환히 보이고 먹이가 있지만 그곳에는 이제 인간들이 다 보이니까 쥐 보면은 몽둥이 있고 덫이 있고 또 인간들의 눈과 의심 많은 귀를 지나서 줄인 위장을 끌어당기는 냄새, 이 후각이 치명적인 것이죠. 냄새 못 참잖아요. 여러분들 햄버거 냄새 못 참잖아요. 피자 냄새, 미치죠. 짜장면 냄새. 냄새를 향하여 욕망입니다. 식욕이죠. 걸음은 공기를 밟듯 나아간다. 경쾌하게 오로지 그 냄새를 향해서 나아가는, 먹이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야. 꾸역꾸역 굶주림 속으로 들어오는 비누 조각 비닐 봉지, 향기로운 쥐약이 붙어있는 밥알들, 거품을 물고 떨며 죽을 때까지 그칠 줄 모르는. 그러니까 인간들이 덫을해놓은 그 밥알 같은 데에서는 쥐를 죽이기 위해서 향기로운, 쥐가 좋아할 수 있는 향기도 있고, 또 비닐 조각 비닐봉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먹이의 향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다? 치명적인 죽음이 있다. 아, 영탄이죠. 바로 이렇게 황홀한, 그렇지만 거기에 죽음이 있는 이 불안한 식욕의 문제. 이렇게 그냥 여운 있는 결말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그 A라고 하는 쥐의 죽음을 모르는 치명적인 식욕, 향기로운 식욕, 이 문제만 서술이 되어 있지만 이 문제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인간의 본성으로서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식욕의 문제가 암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드러나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드러나 있지 않고 B는 A만 있죠. A 속에 B가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를 통해서 빗대어서 B의 인간의 쥐도 치명적인 죽음에 이르게 할 만한 인간의 치명적인 식욕의 문제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알레고리예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황홀하지만 불안하다. 이런 거 다 역설적인 표현한 거 알죠? 모순된 표현이죠. 황홀한데 어떻게 불안할까? 황홀은 좋은 건데 이렇게 모순된 표현이죠. 자, LSK 제가 만든 문제죠. 기억 밈에 대한 이해 적절치 않은 거. 기억은 쥐가 처해 있는 공간에, 그 어둠이라는 공간이야, 적막하고 굉장히 고요한, 그렇지만 암울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했으니까 아까 여기 기억 나왔었잖아요. 기억 구멍 속에 쥐구멍, 어둠 속에 정적에 숨죽에. 그 속에는 먹이가 없으니까 조용하긴 한데 불안이 있다. 이런 상황. 그 1번 맞는 거죠. 적막하고 암울한 분위기. 그 다음에 니은은 쥐를 위협하는 대상들을 깨울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소리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니은에 가볍고 요란한 소리들, 깡통이라든가 양동이, 대야, 이런 양동이나 대야에서 나는 소리들은 전부 다 뭐예요? 쥐를 위협하는 그 대상들을, 쥐를 위협하는 대상들이란 게 뭐야? 인간들이죠. 인간들을 깨울 수 있는 소리들이에요. 이런 가볍고 요란한 소리들은 인간들이 낼 수도 있지만, 쥐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먹이를 향해서 지나가다가 깡통을 건드리기도 하고, 양동이를 건드리기도 하고, 대야를 건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소리가 나게 마련이죠. 이런 쥐들이 건드리는 소리들에 의해서 인간들이 화들짝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쥐를 위협하는 이 대상, 인간들을 깨울 수 있는 소리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이질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쥐의 결핍된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쥐의 결핍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먹거리가 없는 상황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디귿이 뭐야? 디귿이 바로 어둠은 편안하고 안전하지만 굶주림이 있는 것이다. 이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결핍된 욕망이에요. 배고픔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둠은 안전하고 편안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질적인 상황이라는 말은요, 안전하지만 결핍된 것, 안전하지만 뭔가 배고픔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모순된 상황입니다. 안전한데 배가 고파. 그래서 지금은 배고픈 상태다. 결핍된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했으니까 맞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적인 표현들을 출제진들이 다른 말로 해설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시문에 있는 이런 시의 표현이 이렇게 해설된 말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는 논리적인 정합성에서 일치관계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을은 억제하기 어려운 본능적인 욕망을 자극해서 위험을 무릅쓰도록 유혹한다 했기 때문에 위협을 무릅쓰고 접근하는 과정이 나왔잖아요. 니을을 보면은, 자, 이 니을이 이거죠. 줄인 위장을 끌어당기는 냄새. 이 냄새라는 이 향기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식욕을 끌어당기는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억제하기 어려운 본능적인 욕망, 이게 식욕이니까 위험을 무릅쓰도록 하는 유혹의 냄새다. 맞는 것이죠. 자, 5번에 미음을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황홀하고 불안한 식욕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황홀하지만 너무나 불안해. 이게 이제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5번에 보면 모순 형용을 통해, 맞죠? 식욕의 본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가? 이건 아니죠. 이 식욕의 본성은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죠. 거품을 물고 떨며 죽을 때까지 그칠 줄 모르는, 바로 통제할 수 없는 그 황홀한, 향기로운, 그렇지만 죽음의 불안이 있는 식욕해서 여운 있는 결말로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가능성, 극복의 가능성은 없거든요. 굉장히 쉽게 낸 겁니다. 이게 틀려서 답이고, 2번에 보기를 통해, 알레고리입니다. 감상해라. 적절치 않은 것이죠. 길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다 살펴본 거예요. A를 통해 A하고 다른 숨겨진 주제나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알레고리와 우의와 풍유적인 기법이다. 그래서 알레고리는 다른 것을 통해서 말하기, 알레고리아에서 유래했고, 추상적인 관념을, 식욕의 문제, 인간의 본성의 문제, 이런 게 추상적인 관념이거든요. 인간이 아닌 다른 대상, 여기서는 쥐가 되겠죠. 구체화해서 드러낸 경우가 많은데, 현실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당대인의 삶의 가치나 시대 정신을 주로 드러낸다. 현대사회에서 가속화된 물질 문명, 거기서 발생한 물질 욕망에 매몰된 현대인을 동시에 비판하기 위해 시적 주체가 다른 무언가가 되어, 이게 바로 이제 화자가 뭐가 돼서, 쥐가 돼서, 쥐의 시각에서, 입장에서, 그 입장에서 죽음도 불사하여 사양하지 않고 욕망에 집착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제시해서 쥐의 모습을 통해서 현대사회와 현대인의 문제를 빗대서 알레고리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정 대상의 입장에서 쥐가 되겠죠. 쥐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 세계에서 추구해야 될 가치를 상실하고 부정적 현실에 매몰된 모습을 제시하며 비판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시인의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논의한 겁니다. 자, 해설 보면 제시문의 입장에서 틀린 것이 뭐냐. 자, 1번에 보면은 구멍의 어둠 속에 정적의 숨죽임 속, 요게 이제 먹이를 어둠 속에서 노리고 있는 바로 그 쥐의 불안은 둥거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누구 입장에서? 쥐의 입장에서. 먹이를 기다리는 심리에 빗대서, 이 쥐를 빗대서 뭘 드러내고 있다?
바로 현대인의 불안정한 삶의 분위기. 이 불안정한 삶의 분위기라는 것은 치명적인 죽음에 이르는 식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뭔가 불안정한 부정적인 현실이죠. 우리는 식욕을 무절제하게 추구하고 있지만 그 식욕 때문에 죽음에 이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쥐를 통해서. 맞죠? 그 다음에 2번에 가볍게 요란한 소리들은 깡통 속에, 양동이 속에, 대야 속에 항상 숨어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쥐가 지나가면서 타크닥 건드릴 수도 있고 인간들이 뭐 낼 수도 있고 이런 그 쥐를 위협할 수 있는 그 소리를 내는 대상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시적 주체가 이 화자가 인간의 입장을 벗어나서 쥐의 입장에서 깡통, 양동이 소리를 낼 그 대상들을 이 소리를 낼 대상들이 바로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들을 위험하게 본다고 했으니까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몽둥이와 덫이 있는 대낮을 지나 번뜩이는 눈과 의심 많은 길을 지나 요거는 이제 먹이를 향해서 어둠 속에서 나와서 그 위험한 장소를 먹이가 있기 때문에 가차없이 접근하고 있는 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시적 화자가 바로 죽음을 무릅쓰고 식욕에 뛰어드는 현대인들의 식욕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현대인들 사이에 폭력성과 상호 불신의 세태를 비판적으로 본다. 비판적으로 보는 그 대상이 틀린 것이죠. 이런 것은 인간들끼리의 상호 믿지 못한다거나 인간들끼리의 어떤 폭력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식욕에 죽음을 무릅쓰고 뛰어들 수 있는 그칠 줄 모르는 식욕의 문제지 인간들 사이의 폭력성, 상호 불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비판의 대상이 틀렸다. 4번에 쥐의 입장에서 쥐의 불안과 욕망을 세밀하게 묘사했죠. 맞고 시적 주체가 화자가 특정 입장이 돼서 특정 대상의 입장이 돼서 이게 쥐가 돼서 세상을 바라보는 알레고리 형식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비판의 태도 맞고 그 다음에 5번에 거품을 물고 떨며 죽을 때까지 그칠 줄 모르는 식욕을 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죠. 그 형식을 통해 죽음을 무릅쓰고 욕망 충족에 집착하는 대상처럼 이 대상이 쥐가 되겠죠. 물질적 욕망에 매몰된 현대인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러니까 쥐를 통해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했으니까 맞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는 2020학년도에 출제된 새라고 하는 작품을 소개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출제의 논법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실감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도 보면은 알레고리다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장 안에 이 새에 잘 길들여진 닭처럼 기어가는 새지만 쥐가 새인 줄 모르고 닭처럼 기어가고 있는 세 장 안에 새가 있어. 이 새를 통해서 현대인의 길들여진 이 세 장 안의 새와 같이 자유로운 본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빗대어서 비판하고 있는 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출제의 논법을 여러분들이 꼭 익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A긴 한데 이 새긴 한데 새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뭐다? 인간의 문제임을 암시하는 것이죠. 이게 알레고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도 꼭 참고해서 꼭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제공해 놨죠. 잘했죠? 자, 여기까지 김기택의 쥐라는 시를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 시를 보면서 알레고리라고 하는 형식,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칠 줄 모르는 식욕의 문제, 욕망의 본성을 한껏 밀고 나간 작품이다. 우리 현대인의 식욕의 본성의 위험성을 쥐를 통해서 잘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걸 알 수가 있었고요. 이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과연 나의 식욕이 죽음에까지 이르는 치명적인 식욕인가를 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